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시간 진행을 맡게 된 김상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일제히 미래 먹거리로 수소를 점찍었습니다. 강원도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에 발맞춰서 동해 삼척을 중심으로 수소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 산업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세 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 에너지 방제 지원센터 조형환 에너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AI 기후재난기술융합연구소 김병식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끝으로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김주헌 수소사업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요구로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이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수소 산업도 이 기후 문제에서 비롯된 산업으로 봐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시대가 아닌 이제 기후 위기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적응 정책도 있지만 저감 정책이 있습니다. 예. 특히 저감 정책의 가장 핵심이 CO2 탄소 중립이 되겠고요. 그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결국은 그린 에너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소 에너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이걸 좀 고려해 봤을 때 강원도의 수소 산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강원도 지역은 천연가스 생산 기지도 있고 해서 예. 한 50% 정도의 이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수소의 기반은 이제 화석 에너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연가스에 어떤 집중되어 있는 걸 보면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강원도 지역은 기존의 화석에너지 위주의 산업들이 침체기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도 소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러한 그 수소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산업과 그다음에 관광 산업과 지역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수소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좀 낯섭니다. 예, 먼저 좀 이해가 필요할 텐데 김주헌 팀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수소 산업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화석연료 기반한 그 편리성 대신 이제 그 온실가스,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사회 전반의 활동을 수소로 전환해가는 것을 수소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 전반에 걸친 산업들을 수소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료전지를 통해서 이제 연료를 연소시키고 석탄화력처럼 전통적인 방식의 연소 방식이 아니라 수소를 가지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에도 수소를 넣어서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차로 활용한다든가 해서 궁극적으로는 CO2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들 그런 행동을 수소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강원도도 그래서 최근 주요 도시를 수소산업 전문 도시로 키우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예. 55대의 수소 승용차와 6대의 수소버스를 그 올림픽 지원 차량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 차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충전할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 강릉과 평창에 각각 1개소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충전소가 올림픽 지원 차량들을 충전하면서 최초의 수소 산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이후에 그때 만들어져 있는 레가시들을 활용하고 또 강원도는 제주도와 더불어 가장 청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청정한 지역에 수소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관광하실 수 있도록 춘천, 원주, 속초, 평창, 삼척 지역에 각각 강원도와 환경부의 지원비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예. 그 가운데 현재 이제 삼척과 속초의 충전소는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충전소로 만들어서 예. 자가 생산해서 충전하는 충전소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 생산 시설과 충전소를 운영하다 보니 이제 산업에 대해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 최근에 액화수소 규제 자유 특구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라든지 예. 여러 대규모의 국가 사업도 좀 유치를 하고 삼척에 LNG 인수기지가 있는데 LNG 인수기지의 영하 160도 이하의 낮은 열을 잘 쓰면 예. 수소 유통에도 쓸 수 있어서 그런 산업군까지 다 구분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니 이 영동 지역에 있는 뭐 속초, 양양, 강릉, 그다음에 삼척, 동해 이 지역 전체가 환동해권으로 뭔가 수소 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수소를 만나는 게 현재로서는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충전소가 아직 많이 있지는 않죠. 도내에 지금 충전소가 10개소가 만들어져서 많이 운영되고 있네, 있고요. 생각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뭐 문막이나 내린천이나 동해 휴게소에 있고요. 예, 예, 예.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그 음. 강릉시청 안에 예, 예. 강릉시청도 수소 충전소를 하나 운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 외에 6개 충전소가 더 있어서 10개가 예. 운영되어져 있고 더불어서 이제 강원도가 전국에 두 번째로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어져 있습니다. 예. 현재 한 2,800대 정도가 보급되어져 있어서 그리고 10개의 충전소가 있으면 전국에서 수소 차량을 운전해서 그 생활하시기에는 많이 유리한 지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강원도에도 어느새 2,500대 넘게 보급됐는데요. 하지만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 한 대 충전하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10대가 기다리고 있다면은 100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수소차 운전자들은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 이처럼 몇 시간씩 기다리는 수고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수소 충전소의 충전 요금이 이달 25일부터 12.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수소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 강원도만의 특화 분야 차별점은 뭡니까? 수소는 그 색깔별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수소를 만들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 이제 이런 걸 추출 수소라고 하는데 이제 예.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 네네네. 그 원료를 물과 도시가스를 활용합니다. 아, 네. 그다음에 그린 수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그린은 청정한 느낌이잖아요. 예.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하면 그린 수소. 그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는 또 나오는 거를 포집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수소를 뭐 블루 수소라고 표현하고 아, 예.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만들자 이런 예.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네. 그런 수소는 저희들이 이제 핑크 수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 네. 이런 색깔별로 구성되어져 있는 수소들은 다 똑같은 수소긴 한데 네. 거기에 활용되는 에너지원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수소들은 전기를 이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쓰게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강원도만의 좀 유리한 거, 특화시킬 수 있는 분야. 이런 거는 그럼 그 가운데 어떤 걸까요? 강원도는 이제 풍부한 풍력 자원이 있습니다. 예. 재생에너지를 조영환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린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CO2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 수력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인류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강원도는 수력 발전이 국내 가장 많고 풍력 발전 자원도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높은 산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동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예. 평창에도 수전에 그린 수소 생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특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 항만 인프라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린 수소 산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단순하게 실증이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증과 연계한 연구개발과 연계한 산업화. 또 그리고 부평 국가산업단지나 뭐 삼척의 산업단지나 이런 산업단지를 통해서 강릉 산업단지를 통해서 수소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예.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저희가 이제 그린 에너지라는 거에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로 수소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예. 과연 강원도에서 생산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블루, 핑크, 블랙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과연 얼만큼이 진짜 진정한 친환경적인 그 수소일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그게 좀 있다는 거죠. 색깔이 예쁘면 비용이 좀 많이 그렇죠. 들어가지 이제 않습니까? 결국은 이 얘기의 시작은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그다음에 이제 저탄소, 예. 탈탄소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수소다 보니까 이게 결국 화석 에너지 기반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예. 이제 그렇지만 아까 이제 팀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이제 태양 에너지라든지 풍력에서 우리가 그거를 뽑으려면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양을 예측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예. 그거를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고 결국은 경제성이 없으면 결국은 그거는 진정한 이제 경제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예. 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소 산업 생태계가 완성이 되려면 뭐 생산 과정도 중요하지만 뭐 저장하는 거, 운송, 충전, 활용 전부 다 아울러져야 할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수소 생산은 우리 삼척의 예. 분산형 수소 생산기지 말씀드린 대로 정유 화학 공정에서 생산되는 그 정유 화학 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 수소를 사용한다든가 예. 아니면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추출해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서 사용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예. 현재는 그렇게 하면서 저 수소 충전소나 그다음에 뭐 연료전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CO2를 캡처해서 저장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본다면 이제 동해에서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을 부평 레포츠타운 수영장에 무상으로 열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기로 돼 있거든요. 20년 예. 동안. 근데 예. 그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수영장 운영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에 배열을 공급하지 않으면 수영장에 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 또 다른 화석 연료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 그때 발생되는 CO2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수소가 다양한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확장을 하려면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안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수소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 상당 부분이 안전과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강릉에서 몇 년 전에 수소 탱크 폭발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수소 에너지 하면은 이제 폭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예.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삼척에서 지금 하는 수소는 액화수소거든요.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한 부피가 한 800분의 1 정도, 굉장히 센 압력으로 가둬야 되는 거죠. 예. 그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견고한 신소재의 어떤 그런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용접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강원도 특히 삼척 동해에서 가장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되는 부분은 저장에 대한 예. 안전성이 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두 번째는 결국은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이제 이 저장을 하고 굉장히 하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뭐 지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송할 때에 모니터링하는 센서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AI 기술이라든지 기능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더 큰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예. 대형 사고로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이제 재난으로 이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거 관련된 안전 지침, 그다음에 수소 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되고 인증이 또 확보가 돼야지만 예. 우리가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이 수소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진정한 경제제가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예, 예. 그 강릉 수소 사고가 난 이후에 예. 정부에서 이제 수소 관련 안전 관련 법규와 제도들이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2022년 2월에 이제 수소법이 이제 발효가 돼서 예. 수소 관련해서 생산, 저장, 활용하는 전 주기에 걸쳐서 사용되는 용품이나 예. 행위 이런 것들은 KGS 한국가스안전공사의 KGS 인증을 받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연구과제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는 수소와 산소가 혼합이 되면 폭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합이 얼마나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센서를 개발하는 기술. 그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 수소와 산소가 섞여졌을 때 그 수소와 수소 속에 산소가 섞인 것들을 산소를 제거하는 촉매, 예. 또 산소 속에 수소가 들어갔을 때 수소를 제거하는 촉매,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전해를 하다 보면 분리막이 너무 얇으면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물을 전기분해할 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하고 산소를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분리막이라고 하는데 그 분리막이 너무 얇으면 수소하고 산소가 혼합되는 문제가 수 있고요. 있겠네요. 너무 두꺼우면 수소 발생량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분리막을 개발하는 기술 예.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를 제거하는 촉매 그리고 전 주기에 걸쳐서 안전에 대한 기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준들을 설립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표준화 절차 이런 예. 것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제도 2024년도 4월까지 실증을 거쳐서 완료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동해 삼척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원 남부 지역이 수소 산업 거점 지역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 팀장님,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원도 이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 7월에 예. 액화수소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게 지정이 됐습니다. 예. 재정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23년 12월까지로 그 3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이제 확장이 되어졌는데요. 예. 지금 이제 강원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그 이 액화수소를 산업화하기 위한 실증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액화수소를 만드는 것,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저장하나, 어떻게 하면 멀리 운송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액화수소를 이용해서 차량을 충전하고, 저희 강원도는 산불이 자주 나니까 예. 전기 드론이 날아다닐 때는 배터리 드론이 한 30분 정도 날거든요. 예. 액화수소로 날릴 경우는 뭐 10시간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장시간 채공을 통해서 산불 감시도 좀 하고 동해안에 있는 그 어선들을 예. 소음도 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기 선박으로 만들면 되게 쉬운데 멀리 가지 못해서 이걸 그렇죠. 액화수소 기반으로 만드는 선박 이런 것들을 다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산업들이 지금 동해 삼척 중심으로 지정돼 있어서 업체들도 모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실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 기준까지 예. 전체적으로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삼척구 수소 복합 스테이션을 거기에 이제 그 시설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져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자, 삼척 수소 복합 스테이션 이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곳에서 실제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삼척의 복합 수소 스테이션에서 만들고 있는 수소는 이제 사실은 좀 전기 분해를 해서 이렇게 물을 갖다 놓고 만들면 좋겠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여건의 전력이 없어서 도시가스 배관망에서 들어오는 도시가스와 물을 이제 섞어줘서 거기서 물에도 수소가 있습니다. H2O니까 그렇죠. 물에서 수소 두 개를 끄집어내고 예. 메탄은 이제 도시가스는 CH4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수소 두 분자를 끄집어낸 다음에 도시가스에 있는 탄소하고 물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소 4개 만들 때 이산화탄소 하나 나오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생산시설이고요. 이 생산시설을 하루에 1.3톤 정도 수소를 만들고 있고 이 1.3톤의 수소가 현재 춘천, 원주, 평창, 속초, 그다음에 이제 동해에 있는 예. 충전소들에 다 보급이 되고 있어서 현재 강원도 안에 있는 충전소들은 올해부터는 이제 삼척에서 나오는 수소, 복합 수소 스테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수소가 강원도 내 전 충전소에 보급이 되고 예. 강원도 삼척에서 만든 수소가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충전소에 공급이 가능한 스테이션이 될 계획입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산업 분야는 그렇고요. 이제 특히 발전소, 예. 발전소가 이제 강릉부터 삼척까지 해서 약 7.2기가와트 정도의 발전소가 석탄화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 문제 때문에 지금 그린 암모니아, 예.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혼수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7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발전량, 전체 연료 소요량의 20% 정도를 암모니아를 섞어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석탄 사용량을 줄여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수소를 생산하는데 그린 암모니아의 이야기를 좀 예. 해주셨는데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암모니아는 이제 화학식으로 보면 NH3입니다. 예. 그러니까 C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린 암모니아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넓은 해외에서 예. 그 수소를 태양 에너지를 만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예. 질소와 합성을 합니다. 예. 질소 발생기를 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합성을 해서 합성한 암모니아를 이제 암모니아 항만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들어와서 예. 들어오면 이제 크래킹이라는 기술인데 거꾸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을 암모니아 예. 크래킹해서 그래서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왜 암모니아를 하느냐? 예. 근데 수소는 모든 화합물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물 속에 수소가 들어가 있고
있고 아니면 다른 화석연료에 수소가 들어있고 이러는데 가장 저장하고 많은 양을 단위 면적, 단위 용량당 가장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암모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를 그린 암모니아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한 2억 4천만 톤 정도가 암모니아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2억 톤 정도는 그 비료 공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다른 공정에 이제 쓰고 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에 화석연료를 떼는 석탄화력 발전소에 암모니아 혼소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의 그린 암모니아 생산이 필요합니다. 그 생산을 하기 위한 기술을 이곳에서 이제 만들어가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 동해 북평공단과 삼척 지역의 기업들 수소 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종 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작년부터 동해시는 자체 예산을 수립을 해서요. 동해 북평산단에 있는 기업들을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그 사업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진행을 했고 올해는 이제 삼척시도 별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는 이제 기존에 삼척이나 동해에 있는 토종 기업들이 수소와 연관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수소 산업으로 가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수소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연관 업체들을 저희가 견학시켜드리고 국가에 좀 많이 아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세미나를 통해서 그 기업이 우리가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 기반이 수소의 어떤 부품 산업 꼭지와 가장 적합할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자문해드리고 그 연구 인력을 소개해드리고 해서 토종 기업들은 뭔가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 기술적 배경들을 열심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전환을 원하는 기업들은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수전의 기술도 사실상 국산을 가지고 상용화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이쪽은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됐지만 뭐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중에서 뭐 수전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상용화가 다 안 되고 연구개발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조영환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이나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 사업 그리고 그린수소 파워투가스 기술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사업 과정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제 컨설팅도 받고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내 기업의 체질에 맞는 사업들을 타겟팅하고 또 그리고 그 앵커 기업들과 코업을 통해서 같이 기술 개발도 하고 그런 활동들 일련의 활동들이 업종 전환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어떤 사업이든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제 교수님도 계시지만 학교와 또 연계해서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육성 사업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교수님은 강원대학교 방재대학원에서는 지금 이 수소와 관련해서 어떤 뭐 준비나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강원대학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수소와 관련된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에서는 그 스마트 수소 에너지 융합 학과를 만들어서 이제 학부생을 키우는 이제 그 시작을 했고요. 6월 달이죠. 수소안전 클러스터 융합대학원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춘천하고 삼척에서 한 8개 학과에서 한 21분 이상의 교원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이제 키우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소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강원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의 인구 소멸 지역이 강원도가 심하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면 이제 이런 이제 기후 위기의 위기 상황이 이 수소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이 생기고 인력들이 들어오면은 다시 그분들을 다시 재교육을 하고 하는 기회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토목공학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되게 이제 그 좀 이제 점점 낙후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수소에 대한 방호 시설 중에 가장 큰 게 콘크리트 시설이거든요. 원전처럼. 그래서 새로운 또 먹거리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 삼척 지역에는 시멘트 회사도 있고 또 석탄 화력 발전소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플랜트에서 수소를 좀 어떻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사실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주로 이제 그 석탄 화력 발전소나 예. 시멘트나 이산화탄소가 주로 나오는 부분은 열을 얻기 위해서 예. 석탄을 떼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석탄은 말 그대로 이제 탄소 C라는 걸로 되어져 있어서 네. 얘는 떼면 무조건 CO2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라는 건 다 CO2로 변하는 게 자연계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고요.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C를 최대한 줄이는 것. 석탄의 C가 아니라 거기에 일부를 암모니아, NH3를 넣으면 NH3는 C가 없잖아요. 네네. 그거 넣는 것만큼 CO2가 없어지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시멘트 공장도 그 열을 되게 많이 떼거든요. 예. 그럴 때 석탄이나 벙커CU나 여러 가지 오일들이나 이런 걸 떼는데 얘들은 다 C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예. 거기에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넣는 양만큼만 대체를 해주면 예. 그만큼 CO2는 저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 가장 많은 CO2를 배출하고 있는 그 산업군은 사실은 시멘트 산업군이거든요. 그렇죠. 더불어서 계속 추진 중인 화력 발전소까지 하면 예. 사실은 강원도가 청정 강원도냐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CO2 배출로 따져보면 예.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네, 배출 네. 지역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시멘트 공장이나 그 화력 발전소에도 예. 빠른 시간 안에 수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암모니아를 연료원으로 활용하게 된다라면 예. 우리가 그 CO2 저감에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 현 상황에서 지자체도 좀 그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이게 막 이제 시작한 단계고 뭐 그동안 기술이 축적돼 있는 것도 아니고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지금 지자체에서 그 난감한 상황 같은데요. 예. 암모니아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항만을 한 4개를 지정을 했어요. 예, 예. 4개를 지정했는데 그 2개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아, 예. 하나는 삼척항이고 하나는 동해항으로 되어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2개의 지역에서 물론 그 지역에 이제 남부 발전이나 뭐 GS 발전이나 동서 발전이나 이런 발전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유입되는 건 맞는데 어디 한 군데로 좀 양이 쏠리거나 그렇게 되면 지역 내 좀 악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네네. 것들은 뭐 강원도 정부나 동해시나 삼척시나 이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아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암모니아는 수요처 인근에서 하역을 하는 터미널을 만드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아, 말하자면 별도로 배관을 설치해서 한다든가 어차피 마이너스 33도라는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퀴드 액체 상태로 공급을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요처 인근에서 암모니아 터미널을 만들어서 활용할 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동해항, 삼척항 이렇게 되고요. 예.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자체에서는 동해시 같은 경우는 최초로 그 동해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정했고요. 예. 예. 그 조례에 맞춰서 수소위원회도 만들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동해시의 탄소 중립과 이제 동해시에 많은 그 CO2 배출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동서발전도 있지만 예. 그 관련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시와 함께 동해시 탄소 중립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수립된 것에 맞춰서 수소 항만 육성하고 그리고 그 지역 맞춤형으로 수소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수소 산업 관련 기업들 유치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자체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청정 강원도에서 물론 화석연료로 인해서 CO2 배출 많은 기업들도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수소 산업이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은 인프라가 갖춰지고 또 수소 산업 관련 기술이 많이 축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역에서? 결국은 이거를 공급자가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좀 보면 예. 과연 수소 에너지가 가장 빠르게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환경부에서는 2030년까지 2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친환경 차량의 하나로 해서 전기차 중에 하나로 이제 이게 들어가 있죠. 예. 수소차가. 예. 그리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내연기관 차에 비하면은 3%밖에 지금 전기차가 차이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이 수소 에너지라는 게 지역사회의 자리를 잡으려면 첫 번째가 편리성이에요. 아까도 예. 말씀하셨듯이 수소차를 이용을 해서 어딘가를 가려면은 600km, 700km 이상에 가면 있을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밤에 또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수소 에너지가 빨리 보급이 되려면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전기차, 예. 그러니까 이제 수소 전기차가 빨리 예. 되고 예.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은 또 그 수소차 스테이션의 위치가 적지에 잘 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적지 분석이나 적지 선정을 하기 위한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전국 보급을 하고 있지만 예.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수소 쪽은 그렇지 않나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소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재난에 대한 대응이에요. 네네. 그래서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전력이거든요. 결국은 예. 수소를 통해서. 예. 근데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막 얘기를 하지만 예. 문제는 과연 그게 양질이냐. 아. 전기는 전기지만 이게 양질의 전기가 되지 않으면 예.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외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쓴다고 하지만은 그게 지금 우리 주 화력 에너지를 뛰어넘지 못하고 예. 있거든요. 그냥 보완하는 예. 정도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좀 더 확인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수소가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성장 가능성도 분명 커 보이는 걸로 우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수소는 에너지 산업이거든요. 예. 에너지 산업은 한 개인이나 예.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그렇죠. 플랜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초에 강원도에서 시도할 때는 예. 정부 주도의 어떤 그 지원 사업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인프라가 될 거고요. 예. 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을 좀 개발을 해서 예.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방 정부의 매칭과 기업의 투자가 같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삼척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삼척 그러면 우리나라 안 믿기시겠지만 3대 수소 전문 도시 하면 아마 1등 울산, 2등 창원, 3등 삼척 될 겁니다. 아. 수소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거 부정하시는 분 별로 없으세요. 네. 그러면 삼척이 왜 그게 되어져 있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좀 받아왔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액화수소 규제에 듣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 내지는 이제 아까 수소 복합수소 스테이션도 사실은 이제 산업부 사업을 받아다가 구축한 거거든요. 그런 복합수소 스테이션이라든지 이제 올해부터 구축이 들어갔는데 액화수소에 대한 신뢰성 센터 구축 사업. 아, 예. 예, 뭐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진행하게 되어져 있고 동해 삼척 중심으로 지금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약 3천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예, 예. 다음 달에 아마 그 선정이 될 건데 지금 예. 평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선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중앙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산업화를 하기 위한 인프라 예산을 저희가 좀 받아오고 예. 그것이 이 영동 지역의 기점마다 좀 어떤 인프라들이 꽂혀지게 되면 예. 그 기점의 인프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이 모이게 되고 예. 그 기업들이 그 중심으로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게 될 거라서 아마도 그 강원도의 미래에 액화수소 기반의 수소 산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 인프라 구축이 이미 지원되고 있거나 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이제 연구 과제 아니면 연구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게 연구 개발만 하고 끝나고 나서 떠나버리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연구개발 사업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나온 성과가 산업화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에서는 이제 연구개발을 같이 참여했던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이제 첫 삽을 뜨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1호 기업이 예. 공장을 여기 설립을 하고 그 수소 제거 촉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생산하는 회사인데 1호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또 예.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동해 삼척 지역에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예. 하고 있고 이제 다만 부족한 것이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 조금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다 보니까 예. 와서 팔 수 있을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시장을 만드는 것들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기업에 있는데 공기업에서는 가장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기업들이 아니면 연구자들이 와서 테스트하고
산업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열어주고 또 같이 연구과제를 같이 하는 것들이 수소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위기가 왔고 탄소를 저감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수소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따라오는 게 경제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기후변화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예. 경제성을 넘어서는 결국 그게 이제 정책이거든요. 예.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신산업들은요, 가버먼트 사업이에요. 정부의 의지를 통해서 시작을 하죠. 예. 그 의지를 통해서 어떤 조성을 해주게 되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것들의 결국은 가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예. 거예요. 예. 다시 그 가버넌스가 다시 정책을 원동력, 그러니까 추진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원도 지역의 이 수소 산업이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은 정부의 지속적인 가버먼트 정책이 필요하고 그 가버먼트의 이제 그 토양물을 먹고 크는 기업들이 가버넌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클러스터를 잘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이 예. 되지 않으면 예. 그냥 투자하고 연구하고 끝나는 일이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짚어주실 것 같네요. 예. 자, 이 수소 산업이 이 지역에 가져올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지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강원도 하면은 이제 선입견이 예. 약간 낙후됐다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외양 쪽으로는 이 수소 도시 삼척하면은 좀 굉장히 좀 엑설런트해 보이고 예. 좀 굉장히 좀 새로워 보인다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지역, 이 영동 지역의 생각이 관광으로 먹고 산다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수소라고 하는 청정 이미지를 다시 갖고 다시 그 청정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다시 관광이라는 걸 다시 끌어낼 수 있겠죠. 예. 보통 우리도 보면 화력발전소가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면 거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동해안 지역이 어쩌다 보니 입지 조건이 그 발전에 가장 좋아지다 보면 해안가의 관광객들이 좀 꺼리게 되고 그렇지만 다시 이 수소 산업이 육성이 되면 청정의 이미지가 생길 거고 예. 그러면 다시 그걸 통해서 관광 산업이 육성이 되고 하는 어떤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9월 30일 날 그 액화수소 생태계 구축에 관련되어져 있는 예. MOU를 이제 삼척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MOU 주체는 이제 현대 로템이라는 기업이 와 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4개의 중소기업이 같이 MOU를 했는데요. 그 MOU를 하는 현장에서도 현대 로템은 그룹사에 해당합니다. 근데 강원도 내에 보시면 그룹사의 기업이 발전사나 시멘트 회사 아니면 없습니다. 예. 일반 제조업체 중에는 LS 전선 정도가 이제 영동 지역에 와 있는 대기업인데 현대로템이 24년, 25년에는 일부 공장을 삼척으로 이전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척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연계되어져 있는 기업들도 같이 이전을 준비하고 네. 더불어서 저희가 뭐 준비하다 보니까 폴리텍, 마이스터고 이런 데랑 기업이 오려면 인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는 그린 에너지관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에너지 전문 학부가 있고 예. 그래서 연구원들은 그쪽에 이제 교수님 계시지만 그쪽에서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고 예. 폴리텍이나 마이스터고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필드 엔지니어는 그쪽에서 또 받을 예. 수가 예.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현대로템이나 그런 여러 협력사들이랑 협의해 봤을 때 예. 깜짝 놀랍니다. 6만 약간 넘는 그 삼척시의 그런 그 인력 구조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지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영동 지역에 있는 여러 소도시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삼척 시장님을 모시고 예. 부산으로 해서 저쪽 뭐 김해 이런 데까지 돌아갔습니다. 예. 갔던 게 그쪽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업들이 관심이 되게 좋으세요. 삼척 저희가 LNG에 관련된 기업이 그 부산권에 많이 있거든요. 경상권에. 예. 그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LNG 다음 세대는 액화수소일 것 같은데 삼척에 그런 거 하시니 저희 관심 있습니다. 저희한테 기회 주시면 저희가 삼척 가서 사업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러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서 예. 저희가 아마 영동 지역은 이 수소 산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의 복지가 좋아질 수 있는 예. 그런 그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됐는데요. 마지막 발언 기회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그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우선은 우리가 가장 당면한 과제는 조금 당장 지금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예.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수소 사회를 좀 당기기 위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되고 또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뭐 많은 그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고 또 그 예.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들 예. 그리고 또 그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 그것이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같이 뭐 학교나 지자체나 기업이나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예. 함께 또 그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예.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가 수소 산업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그 산업이 리딩을 해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담당하고 계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소 에너지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강원도가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을 리딩할 수 있는 산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제가 한 2년 동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했었어요. 하면서 예, 예. 저희가 항상 했던 게 과연 지역 사회에서 학교가 할 역할이 무엇이냐를 계속 총장님과 고민했을 때 예. 그 중에 하나가 수소였거든요. 예. 기후 변화는 끊임없이 있을 거고 제가 기후 탄력성이라 얘기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후회 없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재 양성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돌아가야 되고 생각을 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수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과 기술 개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수소 산업이 우리 곁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으로 강원도가 보다 튼튼한 수소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반장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소 분리막이나 관련된 정제기,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와 관련된 제품을 앞두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부평산단 내에 현재 공장을 단계적으로 착공할 예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단 시작을 사실 누군가는 좀 하고 계속 움직여야 결국은 지역사회에 연계된 어떤 산업기술 고도화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이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분명히 대기업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공장을 운영하고 관련된 그 움직임들을 갖다 보면 어떤 일자리 창출 등 미약하나마 여러 부분으로 있어 좀 힘이 보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